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토지, 이제 이 건물이라는 거는 미등기 건물이든 뭐 건물이든, 4개의 기둥과 벽과 지붕이 있으면, 건물이죠.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럴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A인데, 그러면 이게 등기됐다라면, 등기부여가 있다 그러면, 이게 등기부의 소유자가 A 소유자로 나올 건데, 이 등기부가 없다 그러면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A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나 뭐 건물 같은 경우는 A가 신축한 경우만 인정이 된다. 신축한 경우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 동일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이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이 돼가지고 이 근저당에 의해서 누가 B 근저당이 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B가 경매를 신청해서 C가 낙찰받고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A이면 이러한 경우 법정지상권을 성립된다. 법정지상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어야 한다. 이 토지와 소유자가 이제 동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단독 저당인 경우에만 한다. 이거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공동 저당권이 되고 그러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던 게 왜냐면 토지와 건물 전체에 근저당 설정이 되면 토지와 건물 전체를 경매를 신청하니 일괄 경매가 들어가니까 그러한 경우는 법정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를 통하여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에만 한다. 그러나 공동저당권 설정하고 건물과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된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된 건물이 건축되었고 토지만 그로 인해서 토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남아있어 토지만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이러한 경우는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경매 등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여기서 또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제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 소유자야 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대법 95-9075에 보면 간수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하면 족한 것이 원시적으로 동일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그 가압류의 본압류에 의해서 강제검매가 진행될 경우는 애당초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런 얘기죠. 이제 그 토지가 A 소유주고 이 가압류가 이 상태에서 이 채권자가 가압류 해놓고 있었어요. 이럴 때에 건물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강제경매 토지가 A고 이때에 본함해가지고 강제경매 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할 당시에는 이 건물이 존재했어. 누구로? A로. 그러면 이 경매 신청할 단계로 기준하면 이 법정 성립되지만 이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최초의 가압류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를 갖고 다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된다. 반대로 가압류가 있고 이 가압류의 본압류로 강제경매가 진행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가압류 이전에 근저당이 있고 그 근저당이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토지는 A고 건물은 A였는데 이때의 근저당은 설정이 되고 이때 건물이 존재했죠. 그 다음에 A인 상태에서 이제 가압류가 이루어졌고 이 당시에 건물이
B로 이제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건물 비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 가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건물은 법정이사건이 성립이 안 돼도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동일 소유자 요건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정이사건이 성립된다. 설령 가압류가 본압류에서 강제징명 시청해도 이번에는 뭐냐면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구냐? B였어요. B.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압류에 의해서 본압류에서 경매 놓을 때 이럴 때는 동일 소유자였어. 이럴 때는 법정이사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법정이사건을 생각할 때는 동일 소유자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동일 소유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법정이사건이 성립이 되면 그 법정이사건은 존속기간이 있는데 그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건물이면 30년이에요. 이 건물 위에 이러한 건물 위에 튼튼한 건물 위에 건물인 경우는 15년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 15년짜리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건물이면 무조건 30년이다 이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위에 공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년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건물처럼 생기고 나서 저 정도면 건물이다 이 생각할 정도면 법정이사건 성립된다 그러면 3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15년 5년짜리를 갖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또 이렇게 법정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정하고 법정이사건이 인정이 되는 부분은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지료 청구와 지료 결정바 보면 나대지 상태에서 감정평가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이 법정이사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법정이사건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이 법정이사건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되지 않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법정이사건에서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제 요 판서를 해가면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법정이사건을 판단할 때 아주 유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왜 30년만 지나면 그 법정이사건의 권리는 소멸된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갱신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법정이사건을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이 당시에 보니까 토지가 A고 건물은 B예요.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건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누가 낙찰받으면 C가 낙찰받았어. 그러면 건물은 비소유니까 이러한 경우 법정이사건이 성립될까 안 될까요? 응? 이럴 때 어떻게 법정이사건 성립될까 안 될까요? 이렇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성립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과거에 30년간에 30년 전에 30년 기간 동안에 이미 성립돼서 왔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이사건이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과거 10년 전에 법정이사건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된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승계 취득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30년 동안 근데 30년만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30년만 지나면 소멸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법정사건 논할 때는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님 판단만 안 되고 이미 과거에 30년 이전 뭐 3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 지나면 끝난 거죠. 뭐 20년 전 그러면 10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또 10년이 지났다면 20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났다면 25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서 이렇게 성립됐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 기간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 성립이 안 돼도 차지권이 대항력이 성립될 수 있다. 지권. 차지권이 성립될 수 있다. 민법 제 622조에 의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본 강의 들어가서 13강 2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13-1 법정에서 성립 요건과 그 존속기간 그리고 성립되는 범위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자.